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를 안 낳겠다는 여성들이 급증한 이유와 관련된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성들 특히 이게 30대보다는 20대 여성들이 이 답변을 많이 해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비율도 30대보다는 20대가 더 높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페미니스트 관련된 여론조사를 봐도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30대보다는 20대가 더 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거는 저는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누구보다 비혼과 비출산, 비연애, 비젝스를 외치는 운동을 하고 있는 FM들도 죄다 남자 이야기, 결혼 이야기, 젝스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 여성 운동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겠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는 일종의 투쟁 수단, 본인들이 보다 더 많은 권력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와 남성들에게 투쟁하기 위한 저는 수단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면 광고, 여성의 가장 강력한 힘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라는 이런 아이를 갖는 이런 능력을 투쟁 수단으로 삼는 게 본심이 드러난 광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여성의 가장 약한 힘은 경제력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성 할당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딱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 도리는 하면서, 그러면서 요구를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여성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가와 사회에 남자들이 배려를 20년 이상을 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의무, 국가로 봤을 때 출산을 좀 해줘라,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해태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한 거죠. 그래도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기본빵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뭡니까? 전 세계 1등의 저출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하고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더 이상 여성들한테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말씀대로 여성의 가장 약한 힘은 경제력 맞아요. 남자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강점이죠. 장점이고. 그동안 여성들한테 남성들이 많은 배려를 해줬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여성 할당제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 350개, 지방공사공단 159개, 민간기업 2181개,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이에요. 다 좋은 기업이에요. 중견기업, 대기업이에요. 여기가 대부분. 근로자 500명 이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시 근로자가. 그런데 지금 결과물이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 법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남자들 일자리를 너무 많이 뺏겼어. 이게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을 할당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법에서야 뭐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라고 하면서 독려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 때만 하더라도 여성의 고용 비율은 30.77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작년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8.05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7.3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여성의 고용 비율이. 반대로 말하면 남자가 7.3 정도 비율이 줄은 거죠. 근데 여기서만 그렇냐. 이 관리자 비율과 관련돼서도 지금 할당이 되어 있어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0.22밖에 안 되었지만 2022년도에는 21.75로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경찰 조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도 아마 할당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경의 승진들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 남경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일을 덜 하는 여성들이 더 승진이 빠르다고 합니다. 이거는 남자한테 역차별 받는 거죠. 남자들이 역차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도 해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 할당제도 없애는 게 맞아요. 이거는 뭐 공공기관하고 공공기관까지는 제가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한테 자유를 줘야 돼요.
기업은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게 제일의 목적인데 남자를 많이 뽑든 여자를 많이 뽑든 일 잘하는 사람 누구 뽑는가는 저는 기업한테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일 잘하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잘하는 경우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소수예요. 정말 특출하고 악바리인 여성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성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묵묵히 곰처럼 소처럼 일을 합니다. 여성분들은 뺀질뺀질하게 일을 하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생리휴가 같은 거 보면 꼭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날 쓰고 농땡이 많이 피우죠. 그래서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뽑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법 때문에 못 뽑는 거야. 결국 이거는 누구한테 마이너스예요. 기업한테도 마이너스인 거고 그리고 기업의 주인인 주주한테도 마이너스고 국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배려를 해줬잖아요. 그럼 여성들은 어느 정도 배려해 준 것만큼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도 좀 낳아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다 보니까 전 세계 꼴찌에 출산율이 나왔다는 거는 더 이상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녀고용평등법, 이 여성 할당제는 저는 없어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 결코 기업의 자유에도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헌법적으로 봤을 때도 위헌이에요, 위헌. 기업이 남자를 더 뽑든 여자를 더 뽑든 그거는 기업의 마음이지 왜 그거를 국가가 지랄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지금 여성의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역차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아직도 해줘 이러고 있으니 역겹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2023년도 2월 달에 나온 거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자료인데요. 좀 잘 안 보이니까 확대된 걸 한번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를 정리를 하면 남성이 살기 좋은 사례는 하락세고 성별 간 차이가 없는 사이는 증가 추세이고 다만 여전히 남성은 여성이 살기 좋다라고 보고 있고 여성은 남성이 살기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정기조사라서 2021년 2월, 2022년 2월, 2023년 2월이 나왔는데 남성이 살기 좋다는 거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게 2년 만에 44에서 36까지 제법 많이 떨어진 겁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니까 많이 빠져나간 거고 그리고 성별 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지금 6% 증가했어요. 이게 전체 평균이니까. 그런데 여성이 살기 좋다는 거는 지금 27, 29, 29 나옵니다. 그럼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거의 변동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의 인식 차이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30대하고 20대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도 여성이 더 살기 좋은 사이라고 보는 거는 20대 남자는 49, 30대 남자는 43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남자들이 더 차별을 지금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 인식은. 그리고 20대 남성 중에서 14%는 남자가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남페미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성별 간 차이가 없다 36. 저도 유튜브 초창기 때는 사실 여기였어요. 이제는 뭐 비슷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보면서 이제는 여성이 더 살기 좋은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남자를 보더라도 남자가 더 살기 좋다 19, 성별 간 차이가 없다 38, 여성이 더 살기 좋다 43으로 제일 높게 나와요. 확실히 남자는 지금 역차별 받고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겁니다. 20, 30대 남자들은. 20대 여자들은 전혀 다르게 봐요. 남자가 더 살기 좋다가 무려 67%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별 간 차이가 없다 22, 여성이 더 살기 좋다 고작 11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30대 여성은 남성이 살기 좋다는 게 60, 성별 간 차이가 없다가 27, 여성이 더 살기 좋다가 13이 나옵니다. 그런데 확실히 보면 여기서도 나오지만 남자가 더 살기 좋다라고 보는 비율 여성에서 보면 30대보다는 20대들이 더 심해요. 이게 뭐 페미니스트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출산 관련해서 결혼 관련해서도 확실히 20대가 FM 성향이 저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의식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지금 20대 여성들이 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나는 궁금해요. 뭘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좀 어이가 없고 확실히 여기 보시면 이제 성별 간 확연한 인식 차이는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는 피해망상의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면 여성 권력들, 여성들끼리 서로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절대적으로 높은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게 대한민국 여성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자료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실제는 제일 좋은 치안인데 제일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는 그만큼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여성 세력들도 있고, 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 20,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삶과 본인의 삶을 투영시키는 여성들도 많아요. 본인은 피해본 거 없고 어머니가 피해봤는데 꼭 자기가 피해를 봤던 것처럼 어머니가 당한 것을 내가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는 여성들마저도 보입니다. 실제 우리가 냉정하게 까고 봅시다. 지금 연애시장에서 남자가 갑이에요? 여자가 갑이에요? 여자가 갑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갈 때 뭐 여자라고 분리할 거 있습니까? 분리할 거 없잖아요. 대학 가서도. 자, 결혼시장에서 한번 봅시다. 남자가 갑이에요? 여자가 갑이에요? 물론 최종적인 결혼을 하는 여부는 남자가 결정하지만 실제 경제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거는 여자는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작게 가져가는 거는 팩트잖아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럼 누가 불리해요? 네? 남자가 불리하죠. 그러면 결혼한 이유를 한번 봅시다. 결혼한 이후에 지금 예전에 부모님 세대를 빼고 그때는 남자분들이 유리한 거 맞아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대부분 있습니까?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보다 여자분들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또 내무부 장관님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결혼 이후에 누가 불리해요? 여자분들이 보통 더 힘이 셉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오히려 불리해요. 물론 이제 여성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취업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차이입니다.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육체적으로 뛰어난 거는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차이라니까? 자, 육체적인 거는 그렇다고 치죠. 근데 실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누가 더 열심히 일합니까? 책임감 있게.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그거는 소수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남자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일을 하죠. 그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 발생한 차이죠. 그거는. 그걸 가지고 불공정하다? 아, 여성들도 남자처럼 일 열심히 하면 승진 잘 됩니다. 임원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관리자에 대해서도 여성 고용 비율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 잘 되죠.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남자들은 죄다 열심히 일하죠.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성이 불리한 사회가 아니야. 남성이 불리한 사회로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최소한 평등까지는 저는 왔다고 봐요. 하지만 남성이 유리한 사회는 결코 아니다. 여성들은 지금 피해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여성 세력들의 가스라이팅, 심지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왜? 그래야 나한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보다 더 많은 내가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투쟁 수단으로 쓰는 거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투쟁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피해자도 아닌데 피해자라고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 답이라고 외치시는 분들 진짜 행동으로 옮기셔야 세상이 변합니다. 저는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려고요. 진짜 행동으로 옮겨야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이 그래프죠. 국제결혼. 일본도 요 Y축이 건수인데요. 80년 대비해서 보면 거의 10배 늘었어요. 10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르죠, 경우가. 근데 저는 일본 남자들도 국제결혼을 많이 했지만 일본 남성들이 국제결혼에서는 조금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여성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가정적인 게 많았죠. 물론 이제 그때 일본에서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난 게 그때 당시 여성들의 폐악질 때문에 일본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증가한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 그때 한참 일본 여성들 상고를 외칠 때보다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저는 폐악질이 더 심한 것 같거든요. 훨씬 더 멀리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남자들의 국제 결혼은 사실 올해부터 저는 원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본보다 더 국제 결혼이 저는 늘어날 것 같아요. 왜? 일본 여성들보다 한국 여성들의 폐악질이 더 심하고, 그리고 과거하고 현재하고 분명히 달라요. 국제 결혼하는 라든가 국제 연애하기에 있어가지고 지금이 훨씬 환경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한국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스윗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남자들이 안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성공 사례도 많을 거라고 보고요. 일본은 국제 결혼이 오히려 성공 사례가 적은 나라였어요. 근데 한국은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국제 결혼한 커플들 보면 제 댓글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데도 보면 후회하는 분들보다 잘했다는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오히려 실패 케이스는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실패한 분들이 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실제 실패했다는 거는 오히려 여성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미디어에서나 나오지, 본인이 직접 실패 사례다라고 인터넷에다가 막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아마 지금 보면 국제결혼이 올해부터 조금 늘어나고는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들, 성공의 사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입소문을 타겠죠. 그분들이 다들 사회생활을 하시고 계실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옆에 있는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뭐 직장 동료들이 보면서 야, 보니까 국내 결혼한 것보다 국제 결혼한 게 더 잘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을 임계치를 넘어가면 폭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이, 선발대 분들이 좀 부탁을 드린다면 좋은 결혼 생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또 좋은 성혼 사례, 후기 같은 거를 조금 많이들 좀 올려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개인적인 좀 부탁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요. 노처녀가 되고서 외로움에 한장하겠지. 크크크. 여시 쪽 계속 글 올라오는 거 소식 보고 있으면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 화면에가 이제 뭐 사비 운동? 이게 페미니즘 애들이 외치는 운동이래요. 비연애, 비잭스, 비혼, 비출산, 이 세 비라고 하는데, 근데 여시 카페, 저도 여시 카페를 하나 아이디를 구하려고 했는데, 제가 부탁한 사람이 40이 넘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뭐 40 넘으면 가입이 안 된다면서요. 아니, 무슨 30대까지만 봤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또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여성운동의 가장 선두에 있는 FM들마저도 어느 누구보다 잭스를 좋아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를 한남충, 한남유충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어느 누구보다 결혼하고 싶어 하고, 출산은 어차피 그냥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뉘앙스 같고, 연애할 거 다 해요. 여시 애들도. 근데 확실히 말과 행동이 다르죠. 그러면 행동이 진실인 거예요. 즉 FM들, 여시 애들이 말하는 이런 비연애, 비잭스, 비혼, 비출산, 이거 다 거짓말이야. 투쟁수단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서 아이 안 낳겠다, 출산 안 하겠다, 결혼 안 하겠다, 믿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노처녀 유튜브는 자기가 그럴듯하게 꾸며서 남자를 꼬셔서 결혼한 채널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노처녀 유튜브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저번 영상에도 했는데, 이제 요 두 개 글이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나이 빼고 본인 단점 하나도 안 드러내는, 얼굴, 몸매, 직업, 모은 등등 안 드러내는 유튜브는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꼬시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래요. 노처녀 유튜브 중에 일부는. 그리고 또 사례가 실제 있나 보네요. 결혼도 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례는 몰랐는데 이런 사례도 있나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댓글을 봐도 노처녀 유튜브 브이로그는 하소연하고 공감받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공개 구원의 목적이 큽니다. 저는 사실 요거는 생각 못했거든요. 40대를 누가라고 생각하겠지만 50대 중에서 40대 여자를 원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렇죠?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아이를 뭐 가질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결혼만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브이로그 시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결정사를 가입하지 않고도 엄청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지요. 제가 이런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하소연하면서 좀 생활비 좀 보태려고 저는 그 의도로만 느꼈는데, 위에 말씀하신 거라든지 밑에 말씀하신 거를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본인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PR을 해가지고 시청자 중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또 엄청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